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태블로 굿굿 시리즈 5번째 시간은 파이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실습해 볼게요.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 클릭하고요. 24개 내장되어 있는 차트가 있는데 아직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차원 첫 번째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 선택을 하고요. 표현 방식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텍스트 테이블만 권장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 값에 있는 매출을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매출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자열 형태의 차원 값인 고객 세그먼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의 측정값 매출 1개 표현할 수 있는 차트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가로막대를 태블로에서는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파이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뷰에 파이 형태의 세 조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고객 세그먼트 각각의 값과 매출 값을 파이 차트에 표현해 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리고 매출 값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블의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레이블 마크 선택하고요. 글꼴 선택, 폰트를 12로 키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시계 방향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즉 기업 고객, 소비자, 홈 오피스 순인데 저희는 매출의 큰 값인 소비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기업 고객, 세 번째가 홈 오피스가 오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의 색상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객 세그먼트에서 RSM 옵션,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정렬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데이터 원본 순서가 아니라 세 번째에 있는 필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내림차순, 그러면 매출의 합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면서 소비자 첫 번째, 기업 고객 두 번째, 홈 오피스 세 번째 이렇게 시계 방향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정렬 대화 상자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비자라는 이 파이 조각을 보면 전체 100%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소비자가 전체 100%에서 얼마 정도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에 있는 합계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파이에 대한 각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크기, 세 번째는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 타입의 레이블을 기준으로 구성 비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퀵 테이블 계산이고요. 먼저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합계 매출의 RSM 옵션,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 선택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 선택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소비자는 50.66, 즉 보기와 같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업 고객 30, 그 다음에 나머지 조각이 홈 오피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매출을 그냥 한번 표현해 볼게요.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러면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는 고객 세그먼트, 두 번째는 합계 매출에 대한 구성 비율, 세 번째는 합계 매출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드래그해서 맨 밑으로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19.26, 30.08, 50.66% 앞뒤로 괄호를 넣어 볼게요. 레이블 마크 선택하고요. 텍스트 우측 맨 끝에 있는 점색의 옵션 선택, 그리고 합계 매출에 대한 총계 퍼센트를 앞뒤로 괄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러면 지금과 같이 괄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고객 세그먼트별 3가지 조각이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트 두 번째에서는 제가 데이터 원본 변경할게요. 우리나라 인구수로 변경하고요. 성별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인구수 선택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 파이 차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여기서 최근 데이터는 2020년만 살펴볼게요. 연도를 필터에 넣고요. 2020년만 선택,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수가 5,182만 9천 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는 2,580만 명이고요. 여자는 2,598만 명입니다. 즉 두 개의 값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파이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차트는 각각의 조각에 대한 각도를 기준으로 그 값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거의 비슷한 값을 두고 조각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고요. 자,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이를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 마크로 적용되어 있는 합계 인구수는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70세 이상의 인구수만 살펴볼게요. 먼저 나이라는 머리글에 70에서 74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100세 이상 선택합니다. 집합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집합 만들기. 여기선 집합 1이라고 그냥 이름 둘게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집합 1을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고요. 자, 그러면 70에서 74세에서 100세 이상까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값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나이로 자르기 전에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는 파이 차트를 쓰는 게 유용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특정한 상황 또는 특정한 패턴이 보인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에서 74세 보시면 이때부터는 여자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각도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0에서 74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인구수가 남자의 인구수보다 확연히 눈에 띄게끔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파이 차트를 써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파이 차트는 전체에 대해서 각각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는데 적합하고요. 각각의 포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정 값을 각도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럴 때는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또는 표현 방식을 활용하셔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태블로 국구 시리즈 5번째 시간인 파이 차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